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회생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사대보험 연체 정보가 떠가지고 제가 뭐 다른 새로운 개인 사업이라든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예 법률 의견서를 써버렸어요. 그때서야 해제가 됐다고 그분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 시원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이 개인회생 파산 컨텐츠를 저도 가끔씩 검색을 해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기각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회생 파산을 신청하고 그럼 끝나고 나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 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시원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헷갈리고 정부도 헷갈려요. 어떤 부분이냐면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면책과 동시에 신용에 대해서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궁금하시겠지만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공공기관도 다 헷갈린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면요, 인가받으면 사실상 연체자라는 꼬리표를 아예 없애도록 되어 있어요. 인가되면요, 인가되면. 그런데 법이 막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어디서는 인가되면 없애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가 또 어디서는 면책되면 없애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가 또 어디서는 면책되고 나면 몇 년 뒤에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다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들을 봐도 변호사님도 어떤 법령 하나를 보고 설명을 해주시던데 저희 스탠다드에서 변호사님들이 전부 다 검토해본 결과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 신용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전체적인 법령과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인가와 동시에 없어져야 돼요. 개인회생은. 그리고 개인 파산은 면책 및 복권과 동시에 없어져야 되고. 근데 작년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죠. 2025년 7월에 한국신용정보원이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회생 변제 계획에 따라서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분은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러면 이 한국신용정보원이 뭐냐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국신용정보원이 여러분들의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다 조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사설 신용정보기관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삭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신용정보원의 변경 규정이 이전에 인가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될까에 대해서는 법원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자동으로 삭제되는 건 아니고 절차와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나 신용정보원에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납니다. 어쨌든 큰 흐름은 이겁니다. 이번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다행히 어느 정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을 했으니까 연체정보라든지 그런 삭제 필요하시면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도 그렇고 개인 파산도 그렇고 절차가 잘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생 파산이 잘 마무리되면 절차는 깔끔하게 끝나겠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법적 제도적 배려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디서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서는 이렇게 돼 있고 계속 바뀌고 누구 하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시원한 회생이긴 하지만 제가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돼야 되고요. 저도 사실 최근에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회생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사대보험 연체 정보가 떠가지고 제가 뭐 다른 새로운 개인 사업이라든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랑 저희 이제 소속 변호사님들이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인가받으면은 그 부분은 또 해제가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아직까지 연체 정보가 떠 있으면 어떡하냐. 이분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그런 행정은 조금 피해달라. 설득을 하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예 법률 의견서를 써버렸어요. 그분이 추가적인 보수나 이런 거 지급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쓰고 그걸 메일로 보내고 다시 전화해서 봐봐라, 이거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해제가 됐다고 그분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회생 파산이 절차에 대한 개선은 많이 되고 있는데 인가 이후 그리고 면책 이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절차를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절차가 끝나고 나서의 어떠한 삶의 변화, 그리고 신용의 회복, 연체 정보의 삭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꼭 변호사와 직접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나을 건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회생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좋았는지 여러 변호사님들이 쓰시는 것 같던데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이 회생 절차라는 게 그 과정도 엄청 중요하지만 끝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미리 알고 계셔야지 변제기간 3년이든 5년이든 훨씬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겠죠. 그게 사실 오늘 영상의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 마음이 많이 답답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원하고 솔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은성 변호사였습니다.